오늘은 급등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급등주 하면은 인제 갑자기 오르는, 급할급자죠. 그래서 갑자기 오르는 주식이에요. 그래서 그 주식의 모멘텀이 '그날 오를 것이다.'라고 거의 예상을 못하는 주식, 그런 주식을 우리가 급등주라고 하죠. 그래서 신송홀딩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가요? 갑자기 올랐죠. 이렇게 한 번씩 시세를 냈었는데, 보시면은 한 달 동안, 근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시세가 뭐 서너 번 났습니다. 이건 굉장히 자주 난 거예요. 거의 일 주일에 한 번씩 났기 때문에 요 밑에서 6천 원대에 샀던 분들은 거의 4번 수익을 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왜 올랐는고 하니, 이번에는 그 곡물 트레이딩이 아니고 지드래곤 관련주로 올랐어요. 그래서 지드래곤이 7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, 음반을 냈고, 그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신송홀딩스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. 그래서 뭐 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1.5%, 1.8%. 그런데도 이 주식은 오른다는 거죠. 일단 가볍죠. 천억이 안 돼요. 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세를 낼 수 있고, 두 번째는 인제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모으더라도 그렇게 뭐 손해 날 게 없어요. 나중에 무슨 뭐 상폐가 된다든지 뭐 이럴 확률이 가끔 낮죠. 그래서 신송홀딩스가 급등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올랐을 때 사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달 좀 넘게 인제 매매를 했는데, 손익 금액은 이제 크진 않아요. 제가 바빠 가지고 매도를 많이 매매를 못 해 가지고 크진 않은데, 한 번씩 보겠습니다. 일단 우진엔텍 한번 볼게요. 수익률이 23% 인데 여기서 인제 한 번 매매를 한 거예요. 한 번 매매를 했어요. 그래서 과거에는 뭐 5만 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이게 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그리고 횡보를 했죠. 이 자리에서,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개미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주식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. '내가 여기 밑에서 주워야지.' 하면서 꾸준히 줍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? 개미들은 항상 이렇게 급등할 때 급등 종목에 에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밑에서 팔게 되는 거고. 그래서 뭐 손절을 거듭하게 되고, 또 손실이 나게 되고, 그런 경우가 있죠. 저도 과거에는 인제 위쪽에서 많이 인제 손실이 났었는데, 한 8월 달, 9월 달부터는 매매 패턴을 많이 바꿔 가지고 밑에 샀어요.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. 한 두세 달 됐어요, 이렇게 한 게 저도. 좀 오랫동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세 달 동안 해 가지고 수익률이 5% 예요. 두 달에 5% 면 이게 만약에 꾸준히 유지된다. 1 년이면 30% 아닙니까? 이게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. 그 연이자로 쳤을 때는 연수익률은 30%가 되죠. 그래서 그다음에 뭐 마니커 FNG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대표적인 급등주예요. 그래서 급등주의 특징은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. 뭐 어떤 어 묵직한 테마를 타게 되면 뭐 일봉상 계속 올라갔다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, 요렇게 피레침을 다는 경우, 여러분이 이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. '아, 이 주식은 피레침이 자주 나오니까 들어가면 위험하겠다.' 아니죠. 오히려 안전해요. 왜냐하면 탈출 기회를 매번 주거든요. 여러분이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밑에서 내가 전에 산 적은 없지만 밑에서 모아 놓는다면, 그러니까 날마다 모은다면은 하루에 많은 금액을 살 필요도 없거든요. 많은 금액을 사지 않아도 돼요. 그게 조금씩 모이다 보면 이제 한 번 급등할 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. 뭐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고요. 인하공정 전공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구리 관련주, KBI 메탈이라든지 이렇게. 이렇게 일봉을 이렇게 멀리서 한번 봐 보세요. 그냥 횡보한다,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. 근데 먹을 자리는 항상 나와요. 항상 나오고, 뭐 이제 각자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뭐 '나는 이평선 정배열에서만 살 거야. 나는 뭐 21선, 121선 요런 것만 볼 거야.' 그런 거는 뭘 선택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가 매수거든요. 상대적으로 저가에서 모아야지 고가로 한번 튀더라도 고가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흥구석유. 흥구석유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좀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만 원대에서 사 가지고 2만 원대에서 팔고 이것만 반복해도 지금 몇 번의 지금 시세가 났습니까?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인제 외부적인 상황, 그 전쟁 같은 거에 의해서 유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유가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,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이런 꼭대기에서 잡으면 답이 없어요. 네,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신송홀딩스예요. 신송홀딩스도 위에서 잡으면 수익이 안 나요.
근데 어느 정도 빠졌을 때, 횡보할 때, 지루할 때, 거래량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, 그때 조금씩 모아간다면 이렇게 빛을 보거든요. 근데 이게 뭐 1년, 2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. 1년, 2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. 최대 길게 잡아도 이게 6개월이고요. 짧게 잡으면 한 달에 4번 수익이 난 주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한번 타먹으려면 1년이 걸리는데 최소. 한 달, 뭐 2달, 3달을 못 기다리겠습니까?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시푸드,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죠. 한 며칠 모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.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외면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주식들이 이 돈을 벌기는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삼성 사가지고 한 뭐 10년 가지고 계실 겁니까?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한두 달 아니면 서너 달,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낸 게 우리바이오인데, 우리바이오도 인제 트럼프 해리스 막 인제 난리를 치다가 좀 잠잠해졌죠. 잠잠했는데 갑자기 또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 그래 가지고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. 이날 22% 까지 올랐어요.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. 여러분 20%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낮은 데서 잡으면 5% 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. 근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주식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급등주를 찾으려면은 일단 요 과거의 차트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, 오늘 갑자기 무슨 주식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그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올랐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'아 얘가 이런 패턴이 있구나. 패턴이 있으니까 좀 빠졌을 때 내가 몇 주 사 놔야지.' 예, 그게 전부입니다. 그게 전부예요. 다른 게 없어요. 그린 로지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흥구석유와 함께 그린 로지스. 아무래도 인제 전쟁이 나면 물류에 비상이 걸리고, 그다음에 석유, 유가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물류, 그다음에 곡물, 석유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꼭지에선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그다음에 화장품주인 에이블 CNC는 배당도 많이 줘요. 저도 최근에 배당을 받았고, 이렇게 바닥에서 좀 모으시다 보면은 쪼끔이라도, 여러분 그 CMA 통장이 3.5% 예요. 최고가 3.5% 거든요. 뭐 세금 떼면 뭐 얼마 되지도 않죠. 그래서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안전한 급등주로 갈게요. 이게 왜 적금보다 좋냐? 왜 CMA보다 좋냐? CMA는 1 년을 가지고 있으면 3.5% 예요. 100만 원 넣어 놓으면 1 년에 35,000원 버는 거죠. 이제 세금 떼면 그거보다 더 적죠. 보통 이제 100만 원을 CMA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100 원이 들어오거든요. 이게 인제 365로 나누니까 한 100원 정도 들어오신다, 100원 좀 못 되게 들어와요. 만 분의 1 이죠. 그러니까 1 억을 CMA에 넣어 놔도 하루에 10,000원 들어오는 거예요. 여러분이 1 억을 여러 인제 급등 테마주에 분산 투자했다라고 봤을 때, 대신 이제 급등 테마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뭔가 첫 번째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가 안정된 주식, 그다음에 이제 재무가 좀 안 좋아도 끼가 있는 주식, 요런 순서로 배정을 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급등주, 뭐 테마주라 그래 가지고 진짜 재무제표가 아작이 난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인제 6달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다 수익이 났다. 그럼 우리가 CM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7%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그 주식을 이런 CMA나 적금이라고 비교를 해 봤을 때. 그다음에 4 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같은 수익이 났다. 그러면 10.5%, 2달 갖고 있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21%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계속 이걸 샀다 팔았다를 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아까 제가 한 2 달간 수익을 냈던 5%, 5.25% 정도 수익을 적용을 하자면 6달 있다가 수익이 나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매집을 하면서 계속 보유만 하는 거예요, 안 팔고. 그래도 이게 1 년으로 치면 10% 예요. 4 달이면 15%, 2 달이면 31% 예요. 그러니까 2 달이라는 거는 내가 2달 동안 안 팔고 그냥 사기만 하는 거예요. 사기만 한단 말이에요. 워렌 버핏처럼 사기만 해요. 한 주, 2 주, 3주 계속 사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인제 2 달째에 시세가 낮다라고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통장 이자로 치면 30% 거든요, 30%. 비교가 안 되죠. 이건 뭐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. 근데 신성홀딩스 한번 보세요. 제가 2 달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.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예, 여기서 뭐 샀던 건 다 여기서 팔았으니까. 여기서부터 샀다고 치면은 예, 뭐 한 달이죠. 예. 한 달 동안 뭐 4 번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3 달? 3 달이라고 잡아도 시세는 뭐 3번 났으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났거든요. 그 5%만 쳐도 60% 예요, 60%. 그런 계산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게 '이렇게 될 거다.'라고 하고 현실적으로
이게 실현이 안 되면 이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.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뭐 이런 고점에서 단타만 치다가 그때는 진짜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는 예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. 대신 이제 시드가 작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갔는데 시드를 늘리게 되면 예 똑같은 수익이에요 사실. 예. 뭐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,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시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등주를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신성홀딩스 최근에는 지드래곤 관련주 테마까지 붙어 가지고 아주 뭐 이름처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신성홀딩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